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적식 구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조적은 쌓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여러분 조적식 하면 벽돌만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 벽돌뿐만 아니라 블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조적식의 종류를 보면 벽돌로 쌓은 거, 블록도 한 거, 돌로 쌓은 거 전부 다 여러분 조적식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벽돌 구조입니다. 보통 70에서 80% 정도. 그 다음에 블록 구조가 시험에 보통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돌 구조는 약 10% 정도. 그러니까 돌은 10번 시험 보면 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온다는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벽돌인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벽돌. 이걸 흔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점토 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멘트 벽돌이라는 표현 안 써요. 이제 아예 없어요. 콘크리트 벽돌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아셨죠? 왜 콘크리트냐고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여러분 벽돌 하면 이걸 얘기할까요? 이걸 얘기할까요? 아니야. 그냥 벽돌 하잖아요. 요 벽돌이야.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이 벽돌 하면 요 벽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점토 벽돌, 붉은 벽돌, 빨간 벽돌, 일본말로 아까 벽돌. 아셨죠? 어떤 거는 우리 집은 좀 누리끼기한 거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상관없어요. 그런 걸 모두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거 뭐냐면 이 벽돌 크기와 이 벽돌 크기는 균일해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 크기는요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입니다. 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런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자, 벽돌하면 빨간 벽돌이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벽돌의 영문을 뭐라고 읽냐면 블록이라고 안 읽어. 왜? 블록은 별도로 있잖아. 이게 영문이에요. 블록이. 여러분 브릭이라고 읽어요. 브릭 아셨죠? 나중에 이 대문자 B를 쓸 거야. 어떤 숫자 뒤에다 대문자 B를 쓸 때 이 벽돌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대문자 B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0.5B 쌓기, 1B 쌓기, 2B 쌓기 할 때 그 B가 바로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벽돌 벽의 두께가 벽돌 0.5B라는 얘기는 반장 두께로 쌓기, 그 다음에 1B 쌓기는 벽돌 두께 한 장 두께로 쌓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벽돌의 영문은 브릭이라는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파벳 이거 막 스펠링 외우지 마세요. 아셨죠? 왜요? 안 물어봐. 벽돌의 영문이 뭐게 안 물어본다니까요. 예, 쓰라고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벽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얘는 내화. 내자가 뭐예요? 버틴다는 얘기예요. 불에 안 타. 내구,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자, 경구하고 외관이 장중미래하다. 여러분 장중미래하다는 얘기가 뭔 뜻인지 아세요? 멋있다고. 멋있다고요. 여러분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면 벽돌로 성 같은 거 짓죠. 멋있지 않아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방한, 방서적이다. 다른 구주에 비해서 방한, 뭔 뜻이에요? 겨울에 따뜻하고 방서, 여름에 시원하다고.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대요. 싸만돼. 잘은 못해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하시죠. 자, 벽지에 습기가 차기 쉽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벽돌은 물을 빨아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벽돌이 물을 빨아먹으니까 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벽돌집 보면 저 위에 벽 같은 데 보면 모서리에 습기가 많이 차갖고 막 곰팡이가 쓸고 그랬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진, 바람등, 횡력에 약하고 뭐가 나와요? 횡력. 여러분 횡이란 얘기는 이렇게 오는 힘을 뭐래요? 횡이죠. 그러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수평이죠. 수평력이에요.
자, 근데 지진도 여러분 이 횡력이 작용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풍력, 바람도 옆에서 오는 거죠. 전부 다 횡력하면 요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횡력의 종류는 수평력도 있고 진력도 있고 풍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지진 오는 나라의 그 뉴스를 보면요, 거의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조적식이에요. 왜 무너지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벽돌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게 조적식은 무조건 조적식은 이렇게 이 횡력이 약하다는 거. 횡력의 종류에는 수평력, 지진력, 바람도 전부 다 횡력 안에 들어간다는 거. 자, 이게 대해서 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정도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횡력의 개념은 이거죠. 어떤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작용되는 힘. 자, 볼까요? 자, 수평력, 풍력, 지진력이란 나오죠. 자, 요렇게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옆에서 밀어버리면 어때요? 옆으로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횡력. 그럼 무너져 버리겠죠. 전단력과 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죠. 자, 그다음 블록입니다.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또 잘 알아. 안 물어보는데. 시험 문제 안 물어보는 건 참 잘 알아요. 근데 하나만, 블록은 왜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까요? 얘는요, 벽돌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 채워버리면 무거워. 무겁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멍을 뚫어요. 자, 구멍을 뚫으면 뭐가 좋냐? 일단 가볍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분 이제 공기층이 있다니까 그 공기층이 보온, 단열, 방음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뚫어놓는 거 아닙니다. 블록입니다. 자, 이게 블록이에요. 자, 돌은 여러분 이게 벽에 붙일 수도 있고 바닥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벽에 붙이는 공법도 있고 바닥에 붙이는 공법. 자, 이런 데에서 조금씩 기준을 가지고 좀 학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이 자꾸 문제는 뭐냐면 이 접촉되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철근을 갖다 올려줘요. 그래서 자, 철근을 집어넣고 또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읽어요, 이거? 이걸 표준어가 모르타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전에는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터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다 똑같은 얘기야. 몰탈이나 모르타나 모르타르나 다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 모르타르는요,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재료로서 조적공사,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미장에서 쓸 수 있고요, 방수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모르타르는 뭐하고 뭐를 섞었냐고요? 시멘트와 모래를 섞으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모르타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멘. 이제 세멘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요. 자, 문제는요, 여기서 이 모르타르가 하는 역할은요, 접착제 역할을 해요. 벽돌과 벽돌, 블록과 블록, 돌과 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모르타르. 세멘 없어요. 이제 세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자, 문제는 시멘트는 왜 들어가고 모래는 왜 들어간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멘트는요, 여기 쌍용 시멘트네. 쌍용이 아니어도 돼. 아셨죠? 뭐 고려 시멘트, 뭐 다른 시멘트 상관없어. 자, 얘는요,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결합이 뭐예요?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결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모르타르가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히 되는 거죠. 그 단단하게 하나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멘트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굳고 나면 단단해지는 거죠. 그 기본 강도는 시멘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모래는 왜 집어넣어? 다른 거 없어요.
내일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시멘트만 하고 물하고 섞어버리면요, 나중에 잘 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져요. 균열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모래가 하는 역할이 이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균열을 방지하려면 이 모래도 어떤 건 여러분 모래가 아주 고운 모래가 가는 모래가 있고 어떤 건 좀 모래가 굵은 모래가 있죠.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냐면 굵은 모래가 효과가 좋아요. 허용 한도 내에서. 어떤 게 좋다고요? 그 이치를 설명할 때 잘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멘트 입자하고 모래 입자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모래가 크죠. 결론 얘가 입자가 작아. 여러분 입자가 작다는 얘기는 서로 이음 부위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만큼 벌어질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자가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연결 부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돼요? 아니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 많이 이은 상태에서 여러분 잡아당겼어. 그러면 어디선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연결이 좀 덜 듬성듬성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모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좋냐면 굵을수록 좋아요. 허용 한도 내에서. 그럼 뭐가 좋아진다고요? 균열의 적개가. 이걸 알고 가셔야 돼. 모래를 왜 쓰는지 모르고 시멘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개념 자체를 안 물어봐. 근데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용이 굉장히 쉬워져요. 다시 가요. 요 두 개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조적공사에서는 무슨 용도로 써요? 접착제. 자 그러면 이 시멘트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두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준 결합체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요 단단함을 갖고 있는 게 얘를 시멘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종류에 따라서 강도가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자 문제는 시멘트가 물과 섞어서 요 두 개만을 섞으면 자꾸 균열이 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균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게 모래인데 그러면 허용 한도 내에서 굵은 거 가는 거 굵은 게 좋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 물하고 비벼놓으면 모르타르, 물하고 안 비벼서 요 두 개만 섞어놓은 것을 건비빔 모르타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은 모르타르를 쓰고 싶은데 시멘트는 쉽게 살 수 있는데 모래가 없죠? 옛날에는 놀이터에 모래가 있으니까 놀이터에서 한 삽이라도 가져오지만 요즘 놀이터도 없죠? 놀이터에 혹시 모래 있어요? 없을 텐데. 매트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래가 없어. 근데 여러분 혹시 저기 내과에서 내가 모래 한 삽을 퍼왔다? 재수가 없었고 여러분 사진 한번 찍히면요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벌금이 한 500만 원 나오나? 한 삽에 껌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보호법에서 우리는 최초로 못합니다. 모래 자갈 같은 거 아셨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예 섞어서 여러분 나오죠. 그 명칭을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레미탈 이렇게 해서 나오죠. 몰라요? 철물점만 팔아. 아예 뭐 조정용, 미장용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요. 그래서 자 그걸 사다 쓰면 나중에 물만 부어서 쓰면 돼요. 하여튼 모르타르 잘 기억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모르타르가 콘크리트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볼까요? 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 물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시멘트는 물과 반응합니다. 아셨죠? 물과 반응하는 게 여러분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물은 들어가야 돼요. 요 두 개 합친 걸 뭐라고요? 모르타르. 예, 접착제. 자, 또 미장용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다음에 잘 보세요.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요걸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개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자갈이 안 들어가면 모르타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단단할까요? 다 알아. 그러면 자갈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강도를 더 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갈은 강도를 더 크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자갈은 허용 한도에서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왜 큰 게 더 단단할 거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 이게 개념이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어려운 거 없죠? 어려워요? 이제 세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모르타르도 세멘이고 콘크리트도 세멘이래. 무조건 세멘 바닥이래. 도대체 세멘 바닥이 뭔데? 이제 배웠으니까 모르타르, 콘크리트 구분하십시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자갈의 크기를 얼마부터 자갈이라는 줄 아세요? 5mm. 5mm 이상부터를 여러분 자갈이라고 봐요. 몇 mm요? 5mm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콩알. 여러분, 노란 메주 콩알 있죠? 그게 한 5mm 될걸? 그거부터는 여러분 자갈이야.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시멘트 벽돌 안에 여러분 자갈이, 그만한 자갈이 더 큰 게 더 들어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되잖아 이제. 그건 자갈이야 이제. 5mm보다 크면 5mm 이상부터를 자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시멘트 벽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돌입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도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 두 개 알아봤습니다. 아셨죠? 상식으로 가야 돼 이제 얘는 무조건. 이 건축은요,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배워서 들어오냐면 일본 쪽에서 많이 배워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문이 중국식 한문이 있고 일본식 한문이 있죠? 사실 우리가 중국식 한문보다 일본식 한문이 더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일제시대에서 또 많이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건축 용어가 일본 용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콘크리트를 뭐라고 해요? 공구리? 공구리가 뭔데 왜 공구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일본 애들은 받침 발음을 못해. 이응 발음도 못하고 이응하고 니은하고 이응 사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공구리야. 근데요, 혀가 짧으니까 걔네들은 걷다 치는데 왜 우리는 혀도 길고 발음도 잘하는데 왜 공구리라고 하는데? 콘크리트입니다. 아셨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배운 게 아니라 더 무식한 거야. 현장에서도 공구리라고 안 해요 이제. 뭐라고요? 제발 콘크리트라고 하세요. 아셨죠? 배운 티 좀 내세요. 배운 티 내는 거야. 공구리라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뭐라고요? 콘크리트. 여러분, 계단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 말로? 가이다. 계단. 아셨죠? 오케이를 뭐라고 해요? 일본 말로? 오케바리. 미치겠어 진짜. 어원이 뭔지도 모르고 쓰냐고요. 왜 웃으시는데? 너무 많이 쉬셨죠? 다 일본 말이에요. 이걸 써. 그냥 뭔지도 모르고 써. 그냥 꼭 업자들 꼭 진짜 조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피를 따질 때 일본 말로 루베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면적을 쓸 때는 일본 말로 회배라고 표현해요. 쓰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혹시 소장이 됐는데 저거 업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당당히 물어보세요.
누배가 뭔 뜻이에요? 회배가 뭔 뜻이에요? 물어봐요. 아셨죠? 이제 일본말 좀 그만 좀 쓰자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셨죠?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거의 70% 이상이 일본에서 들었 그런 교재 그런 게 쓰다 보니까 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자, 모르타르 콘크리트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줄눈입니다. 줄눈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까 모르타르 있었죠? 벽돌 위에 여러분 모르타르 얹고 그다음에 또 벽돌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모르타르가 굳은 요런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요? 줄눈. 옆으로 가니까 뭐라고요? 가로줄눈. 자, 요렇게 세로 있다고 해서 세로줄눈. 근데 줄눈 형태는 여러분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막혀버렸죠. 이게 여러분 막힌 줄눈이 되는 거고, 자, 가다가 보면 이 세로줄눈이 무조건 일자로 돼 있어요. 이것을 통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게 좋냐? 얘가 좋아. 막힌 줄눈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벽돌 쌓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막힌 줄눈 형태로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 한 장에만 제가 힘을 줄 거예요. 아셨죠? 한 장에만 힘을 주면 이 벽돌은 힘을 받는데 이 벽돌과 이 벽돌을 반반씩 걸쳐져 있으니까 힘이 분산돼요. 또 여기도 자, 이 벽돌, 요 벽돌, 요 벽돌 하니까 어때? 힘이 또 분산되는 거죠. 한 장에 힘을 줬는데 불구하고 힘이 분산되면 서로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면 한 장당 받는 힘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힘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힌 줄은 무조건 자, 내력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모든 벽돌은 아무 조건이 지시가 없으면요, 막힌 줄을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벽은 힘을 받는 벽이 좋다고 그랬죠. 내력벽이 좋다니까. 그래서 막힌 줄눈이 좋아요. 자, 그런데 통줄눈 뭐가 문제냐? 얘는요, 지들끼리 있다 보니까 힘을 누구한테 전달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힘을 받으면 좋겠지만 힘을 못 받으면 얘들만 획가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힘을 못 받는 비내력벽이에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냐? 멋있게 할 때, 치장 장식용으로만 쓸 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면 통줄눈이 보이는 데가 벽돌을 많이 못 보셨죠? 근데 어디서 보냐? 타일에서. 타일은 여러분 이거 어때요?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 멋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줄눈은 그런 게 아니면 무조건. 그런데 문제가 아까 그랬나요? 조족조는 무슨 힘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횡력. 다른 말로 수평력, 지진력, 바람, 풍력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강하고 얘는 약하냐? 아니에요. 둘 다 약합니다. 여러분 통줄눈이 문제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줄눈이 일자로 돼 있으니까 문제였죠. 가다가 나눠주는 게 없어서. 자, 그런데요, 옆으로 가다 보니까 얘도 통줄눈, 옆으로 가다 보니까 얘도 통줄눈이 되는 거죠. 둘 다 통줄눈이 되다 보니까 옆으로 가는 수평줄눈은 그러니까 힘을 분산을 못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 자,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벽돌의 마름질입니다. 마름질은 일정한 크기로 자른 일을 여러분 마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벽돌의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요. 자, 그러면 마름질이 왜 필요하냐? 시험 문제 나오거든. 자, 여러분 이렇게 자르지 않은 여러분 벽돌을 온장벽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벽돌은 무조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4등분을 나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벽돌은요, 요 2호 토막, 그 다음에 요 반절,
그다음에 요 7호 토막이에요.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 아셨죠? 얘기는 쉬워져요. 무조건 여러분 몇 등분해요? 4등분.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거니까 전체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은 0.25. 그래서 이 벽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2호 토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호 토막이에요. 7호 토막은 요게 전체 요거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요. 4분의 1이 없어졌고 요 4분의 3은 0.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 이름이 뭐라고요? 7호 토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반절과 이 반토막을 구분 못해서 그래요. 반절과 반토막을 구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방향으로 나는 무조건 토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생선 같은 거 토막 낼 때 길이 방향으로 토막 내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사람도 그럴까? 모르겠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봐요. 항상 길이 방향으로 토막 내는 거예요. 토막은. 근데 얘는요 어때요? 이쪽에서 내는 거죠. 얘는 시험에 나온다. 반절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반토막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얘는 시설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절대 반토막은 없어요. 뭐만 나와요? 반절은 나와. 시험 문제에 반절은 나오면 맞는 지문인데 반토막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 돼. 얘는 나올 일이 없어. 쓰긴 써요. 그렇지만 나오는 지문이 없어요. 아셨죠? 아시겠죠? 네. 자, 벽돌의 명칭을 보면 여기를 길이면, 여기를 마구리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긴 쪽이니까 뭐라고요? 길이면. 여기는 마구리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벽돌이 여러분 길이면이 보이게 쌌어. 그러면 이걸 길이 쌓기. 이렇게 마구리가 보이게 싸면 이걸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다고요. 이해돼요? 이 그림 좀 얘는 좀 그림이 좀 확대된 거고 여러분 조금 멀리 본 건데 길이면이 보이잖아요. 얘는 마구리면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벽돌이 있다면 이렇게 싼 거죠. 얘는 어떻게 싼 거예요?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구리면이 보니까 얘는 마구리 쌓기, 얘는 길이면이 보니까 길이 쌓기. 어려운 걸 합니다. 자, 그래서 벽돌에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우리 이제 철근 콘크리트 얘기 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3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어떤 구조 파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얘는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최소 3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많으면 4문제, 5문제. 재수가 좋으면 7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끝장이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얘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 2문제 정도는 상당히 좀 어렵고 1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 철근 콘크리트를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파트예요. 근데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철근과 콘크리트는 어때요? 다른 재료죠? 철근은 어떤 힘에 잘 버티냐면 인장력에 잘 버티는 거죠. 콘크리트는 여러분 단단하니까 압축력에 잘 버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콘크리트의 재료는요,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를 기본적으로 좀 배우고 요 두 개인 골재를 배우는 거죠. 두 개를 골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을 별도로 배워요. 즉 결론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 있을 때 사실 어떤 게 더 어렵냐면 철근 쪽으로 가면 어려워요. 왜요? 철근은 아까도 여러분 봤죠? 정착일 때, 철근이 익을 때 얼마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 규정들이 요즘 새로 바뀌어갖고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는요, 무척 조건이 까다로워요. 혹시 콘크리트를 여러분, 얘를 강도를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갈을 더 큰 걸로 해야 되는 거죠. 또요, 시멘트는 더 강도가 더 센 거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멘트를 좀 더 많이 넣어도 되겠네요. 강도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강도를 더 큰 걸 써도 되지만 더 많이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자갈은 허용한 데에서 더 굵은 거 쓰면 돼. 물은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 적게 넣는 게 좋을까요? 적게 넣는 게. 나중에 이런 거 배운다. 문제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얽히고 설켜. 이게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사실은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작년에도 여러분, 지난해에도 시험 문제 저거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 절대 얘는 못 비껴가. 나옵니다. 근데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 최상급이야. 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요 물에 관련된 얘기예요. 물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나중에 이건 하나씩 제가 더 설명합니다. 이건 끝까지 제가 설명드려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저기 한번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쟤만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왜? 가장 지문이 짧게 나와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도록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그렇게 좋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니까 우리 집에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파트 다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근데요, 이게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더 이걸 여러분 넘어가면 이게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인장력과 압축력. 여러분, 이게 수평부재인데 위에서 누르니까 밑에는 인장이고 위에는 압축이래. 저는요, 이 개념을 대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뭐 그 전에 접할 일 없었으니까, 저는 그래. 아니, 이렇게 휘어졌으면 다 늘어난 거지. 왜 얘기는 인장이고 왜 얘기는 압축이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도 저는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이해하기가 여러분 10년 걸렸다? 10년?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강의하는 거 보면 참. 자, 한번 넘기면 또 안 나오네, 원래대로. 자, 갑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있는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럼 얘가 살짝 휘면서,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균열이 가요. 아셨죠? 이렇게 부러진다고요. 문제는 얘가 이러면 철근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철근이 안 들어간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근이라고 합니다.
이 묵은 콘크리트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면요, 이렇게 깨진다고요. 문제는 여러분, 벌어졌다는 얘기가 뭔 뜻이에요? 벌어졌다는 얘기가 잡아당기니까 벌어졌지. 그러니까 즉 인장이 작용하니까 벌어졌지, 압축이면 벌어질 일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균열은 압축일 때 갈까요? 압축일 때 많이 갈까요? 인장일 때 많이 갈까요? 콘크리트에 균열 갈 때 인장. 이제 압축과 인장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술술 나오네. 이게 배움의 효과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론적으로 여기는 여기처럼 밑에가 벌어지면 벌어졌지 위에가 벌어지지는 않아요. 왜요? 압축이니까. 밑에는 여러분 이렇게 균열이 갔다는 얘기는 잡아당기니까 벌어진 거죠. 균열은 벌어진 거잖아. 이걸 실제 느끼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이건 이론이지만 실제 느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손목을 이렇게 손바닥에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손목 쪽에 보면 피부가 쪼글쪼글해. 나이 먹어서? 여러분 밑에는 왜 피부가 여러분 펴져 있어요? 그렇죠? 무슨 힘 때문에요? 인장력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을 알려고 10년이 넘게 걸렸어. 사실 정확히는.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그냥 20대니까 그냥 자격증 시험은 에이 몰라 그냥 그런 거야. 위에 남은 압축, 밑에는 인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맞서서 맞추면 돼. 근데 참 희한하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가 드신 보통 40대, 50대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 개념을 주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20대 애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절대 질문 안 해. 첫 번째 쪽팔려. 두 번째 귀찮아. 세 번째는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 끝나. 근데요 나이가 먹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 꼭 저렇게 해야 돼? 여기가 압축이 뭐 아닐 거, 압축이 아니면 어쩔 건데? 막 이렇게 따져가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좀 가다가 자기가 지치는 거야. 막 혼자 하다가 지쳐. 그러다가 이제 막 저한테 짜증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 나이대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들이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되도록이면 어느 쪽을 여러분 좀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냐면 40, 50대를 위주로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이 조금 부연 설명이 좀 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아셨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이론적으로 얘기 안 해드렸죠? 이론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 느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철근은 잘 늘어나는 재료예요, 안 늘어나는 재료예요? 그러면 인장력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인장이 많이 생기는 곳에 넣을까요? 인장이 적게 생기는 곳에 넣어야 될까요? 많이 생기는 곳에. 그러면 철근은 어느 쪽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슬라브가 휘었어요, 안 휘었어요? 휘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다고요. 지금 이 슬라브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슬라브는 바닥판은 이렇게 안 되려고 여러분 바닥판에 요 밑에 하부 쪽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부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압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부에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라고 이게. 위에서 눌렀는데
그러니까 균열 가니까 철근 어디다 넣었어요? 아래쪽.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탔는데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거의 대부분의 제사가 같아지는 거죠. 아닐까요? 다는 아니야. 꼭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긴 있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사고 나면 꼭 생존자는 있어. 그래서 뒷담화 열심히 해주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힘이 어디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철근이 들어가지 않을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만. 아셨죠?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물어봐. 왜 이쪽이 압축이에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압축이라고.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느끼셨잖아요. 자, 밑에 뭐라고요? 철근은 인장력이 크다. 철근은 인장 응력이 크다. 응력이 뭐냐면 여러분 버티는 힘이에요. 아셨죠? 버티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안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인장력이 많은 곳이에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큽니다. 압축력이 크다는 잘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압축력이 생기는 곳에 는 콘크리트가 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철근도 들어가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다. 여러분 이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 아니야. 이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조금씩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되는데 뭐라고요? 오므라든다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요? 압축구역이래. 즉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래요. 이 압축력이. 여기는 중심을 기점에서 밑에는요 늘어난대. 그래서 뭐예요? 인장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이 뭐예요? 철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슨 그리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잘라서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봤더니 여러분 여기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무슨 구역이에요? 압축구역이고 여기는 인장력이 발생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요 철근이야. 철근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철근이 지금 밑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잘라서 그래. 여기 인장이니까. 자, 그래서 철콘크리트 구조의 특징 볼까요? 여러분 다 내자 들어갔네요. 그럼 내자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내진, 지진에 버텨요. 자, 내와 불이 안 타. 바람에 안 무너져요.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진 구조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로 많이 써요. 근데요 일반적인 구조물과 내진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부재 크기가 배 정도 커져요. 아파트도 여러분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 내진 구조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한번 흔들어 줘봐야 아는 거죠? 확인이 아직 안 됐다니까요. 그냥 걔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싶은 거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확인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여러분 포항에서 여러분 지진 났을 때 그 아파트가 내진 구조 뭐 합격했다고 뭐 프랜카드도 한 달 전에 걸었다며. 근데 지진 왔어. 근데 막 벽 갈라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프랜카드 또 다시 내렸을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얘는 콘크리트를 갖다 붙는 틀만 있으면 돼요. 그 틀만 있으면 다 굳는 거죠. 그걸 여러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대로 다 굳으니까요 어떤 모양이든 다 만들 수 있고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요. 자,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이 아니라 고층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및 수중 구축. 여러분 얘는 물 속에서도 아주 잘 걷어요. 물 속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리 있죠? 다리.
여러분 상판이 있으면 요 기둥 교각은 뭘로 만들어요? 다 콘크리트 아닌가요? 물속에 있어.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얘는 어디까지 가요? 얘도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땅 속에 들어가요. 자, 들어가서 기초 만들고, 자, 그게 잡으면 여러분 또 말뚝도 박아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가 밖에 있는 콘크리트가 훨씬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도 변화가 급속히 변하지 않아요. 온도 변화가 급속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신축 팽창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한 가지 맞춰볼까요? 선생님, 여름철에 철이 많이 늘어나요? 적게 늘어나요? 철, 늘어나죠. 그러면 여름철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많이 늘어날까요? 철근이 많이 늘어날까요? 틀렸어요. 똑같이 늘어나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길이가 똑같아요. 만약에 그게 달랐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름철에, 겨울철에 늦다 줄다 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나중에요,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따로 늘겠죠. 균열 다 가고. 이래서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가 좋은 거예요. 하여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바깥에서는 여러분 온도 변화가 쉽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물속에서는 쉽게 이러지 않으니까 훨씬 수중구축도 좋습니다. 구조물 전체적으로 일체화가 된다. 각 한 층에서는 하루에 타설이 다 끝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파트는 한 층을 갖다가 그날 타설을 다 해야 돼. 근데요, 만약에요, 비가 온다고 아파트 타설을 중간에 멈추면 해필 그 집이 우리 집이야. 그럼 내일 타설하면 될까요? 안 돼요. 결론은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그 한 층은 여러분 일체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중량. 여러분 자체 중량이죠. 자중이 무거워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얘는 물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굳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겨울철에 얼어버려요. 콘크리트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얼면요, 이 시멘트는 물과 반응을 해야 하는데 물이 얼어버리니까 반응을 하다 말아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콘크리트가 부석부석거려요. 실제로 정말로. 자, 그러다 보니까 추우면 공사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사비도 증가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그건 엿밖에 못 써먹어.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골재를 써먹을 거예요. 모래를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사용 어렵습니다. 자, 동절공사가 어렵다, 곤란하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철근 공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